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1차 리눅스 수업도 진행을 할 거고요.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도커 툴박스라고 하는 거를 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툴박스를 켜보고 그 안에서 도커 이미지스라고 하는 도커 명령어를 통해 지금 이미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확인도 해본 상태였는데, 자, 도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킥스타트 터미널을 여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도커 툴박스 설치해서 받아줬던 이 친구 얘를 일단 켜주시면 돼요. 처음에 좀 기다려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고래가 컨테이너를 잔뜩 싣고 있는 모양으로 이제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쉘이 나왔군요.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켜진 거죠. 자, 우리가 어제 도커 툴박스를 처음에 설치를 하고 이 디폴트라고 하는 머신 하나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디서 실행되는 애일까요? 자, 우리가 도커 툴박스를 이제 어제 이런 방식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어제 제가 드렸던 링크로 들어가셔서 설치한 다음에, 자, 윈도우에 툴박스 설치 파일을 내려받았죠. 그리고 얘를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를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를 킨 것도 윈도우에서 켰죠. 이 킥스타트 터미널. 그렇죠? 근데 얘는 윈도우에서 실행되고 있는 걸까요? 얘는 여기서 실행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꺼보고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제가 처음에 킬 때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이유가 얘가 꺼져 있었어요. 도커는 지금 도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킥스타트 터미널은 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신을. 여기 지금 센터OS 우리가 여기다 가상 머신 하나 만든 거죠. 컴퓨터를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컴퓨터 안에다가 센터OS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도커 퀵스타트 터미널 걔도 알아서 가상 머신 하나를 세팅을 한 거고요. 얘가 켜져야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처음에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 퀵스타트 터미널을 다시 키면 다시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잠깐 기다려보죠.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는데 좀 느리네요. 일단 얘가 켜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시면 전원 꺼지면서 실행 중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터미널을 키면 이 머신이 켜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건 이 터미널이 여기 안에서 동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윈도우에서 켰지만 윈도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환경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 디폴트라고 하는. 근데 보세요, 경로가 어디예요? 이거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도커 툴박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실제로 윈도우에 있는 경로잖아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도커 툴박스
여기죠. 얘는 분명히 지금 윈도우에서 실행되고 있는 게 아닌데 경로는 윈도우를 잡고 있어요. 상당히 웃긴 친구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고, 자, 우리가 어제 이거 해봤어요. 이거는 이따가 나올 얘기 때문에 기다리는 김에 미리 좀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커 이미지스 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미지들을 목록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현재 아무것도 없죠. 어제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자, 여기서 이것도 했었죠. 우리 어제 도커 이제 이미지를 찾는 거였어요. 서치 엔진 X, 도커 서치 엔진 X라고 하면 이제 도커 허브라는 공간 안에서 이 엔진X가 제공되고 있는 것들을 쭉 보여주는 거였죠. 이 중에서 우리가 오피셜이 달려있는 걸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지금 저 명령어 터미널 안에서 확인했던 공간이 실제로 도커 허브라고 하는 이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다가 엔진X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오피셜, 지금 이 친구가 우리가 방금 터미널에서 봤던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오피셜,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얘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도커 풀 도커 풀 엔진 X 라고 할 겁니다. 잠시만요. 자, 이 명령어를 수행을 할 건데, 자, 보세요.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게요. 자, 도커 서치 엔진 X인데 fgrep officia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피셜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 이렇게 보여줄 거잖아요. 그죠? 얘가 이름이 잘려서 나오니까 이렇게 좀 볼게요. 자, 그럼 보면은 지금 이 검색 결과 지금 유닛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엔진X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둘 다 공식 오피셜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유닛은 뭐냐면 여기도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건 이거죠.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이 이름, 우리가 아까 서치했을 때 봤던 이 이름,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커 풀 엔진 X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얘가 다운로드를 해요. 자, 어제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미지는 우리가 사용하던 그 버추얼박스에서 기존의 센토에서 사용하던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거랑 유사한 거라 그랬죠? 얘는 하나의 PC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는 하나를 내려받은 겁니다. 사용할 PC를. 근데 실제 PC는 아니고 이 엔진X를 쓸 수 있게끔 하나의 PC를 구성해서 내려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사실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도커를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려드렸던 그림 중에서, 자, 우리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아예 지우고 하죠. 자,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서버가 총 3개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해드렸던 게 각각 서버 1, 2, 3 서버라고 했을 때 이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 각각 한 대의 PC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안 좋은 방식, 이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에 결함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쵸?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발전되었던 형태가 진짜 물리적인 컴퓨터는 아니고 한 대의 컴퓨터 안에서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 그게 버추얼박스 가상화의 기술이었죠. 그리고 도커는 애초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필요한 서버가 3개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1, 2, 3 서버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얘를 각각 PC처럼 한 대의 PC에서 뭐 웹서버가 돌아가고 한 대의 PC에서 DB 서버가 돌아가고 하는 것처럼 각각 격리된 공간 안에 서버를 구현하고 가동시킬 수 있지만 진짜 PC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상 PC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PC는 아닌데 진짜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격리된 공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이미지, 엔진X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 설치를 했죠. 그럼 이제 뭐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엔진X를 돌릴 수 있는 PC가 한 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PC는 내려받기만 해서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얘를 실행을 시켜야 된다 그랬죠. 자, 도커 run 엔진X. 자, 이렇게 실행을 할 거예요. 엔터를 쳐보면 뭐라고 하면서 나와요. 아직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된 건가? 어디 갔어? 안 그래도 느린데 오늘 렉이 좀 심하네요. 자, 일단 기다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docker run nginx 라고 하는 명령어를 쳤죠. 그러면 그 nginx가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 하나의 PC 그 친구를 가동시킨 거예요. 실행시킨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하나의 컨테이너가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지를 실행시키면 현재 컨테이너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죠. 자,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그램은 뭐죠?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다가 뭐 vs 아니다 그냥 r집으로 하죠. r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r집이 켜지나요? 그냥 설치만 한 거죠. r집을 켜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켜진 거겠죠? 그러면 자, 프로그램은 r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실행시켰을 때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실행을 해야 프로세스가 하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보죠.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도 있어요. 그것도 설치하는 거죠. 크롬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얘를 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키는 거죠. 크롬을 켰어요. 자, 그러면 이 방금 실행된 이 크롬에 대한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이 돼요. 크롬 실행된 크롬의 프로세스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크롬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키나요? 아니죠. 또 킬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또 킬 때 우리가 크롬을 다시 깔아야 되나요? 아니죠.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이 설치해 놓은 거를 우리가 여러 번 반복 실행할 수 있죠. 자, 또 실행했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쭉 쌓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롬을 한 100개 켰대요. 그럼 프로세스 총 몇 개? 100개. 그쵸? 자,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실행했을 때의 프로세스 상태를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도커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엔진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하나의 이제 PC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격리된 공간의 느낌이었는데, 얘를 실행을 시키면 그게 진짜 컨테이너가 돼서 돌아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개념처럼 지금 우리가 엔진X를 설치를 했잖아요. 자, 얘 여러 개 킬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애초에 여러 개를 키는 게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리눅스에서 엔진X 설치하고 얘를 실행을 시켰다, 여러 개 킬 수 있었어요? 얘는 그 개념이 좀 애매한 친구였어요. 왜냐면 엔진X를 실행했다? 우리 systemctl start nginx 실행했죠? 근데 또 시스템 스타트 엔진X 하면 어차피 켜져 있는 거니까 변화가 없어요. 근데 도커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여러 개 실행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X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만 내려받아 놓으면 이 엔진X를 활용해서 컨테이너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엄청난 효율을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의 PC에서 웹서버를 돌리기 위해 엔진X를 설치했는데 이 엔진X를 여러 개 실행시킬 수 있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그거를 얘가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docker run nginx. 잠깐만요, 이거 돌았으려나? ps 돌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기다리셨죠? 켜졌나요?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인가요? 그 상태 그대로? 그럼 컨트롤 C 하세요. 한 번만. 그럼 이렇게 명령어 다시 입력하라고 나오죠? 지금 그 켜는 과정에서 그 안에 묶여있는 건데 그냥 잠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docker ps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명령어 입력을. docker ps 했더니 컨테이너 아이디, 이미지, 커맨드, 크리에이티드, 스테이터스, 포트 해서 나오죠? 여기 엔진X 나왔나요? 그럼 엔진X 잘 켜진 거예요. 자, 여기에 네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이름이 엔진X예요. 우리 엔진X 설치한 거니까. 그리고 커맨드, 얘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크리에이티드, 언제 만들어졌냐 인 건데 우리가 6분 전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스테이터스, 얘는 여기서 말하는 업이 이제 돌아가고 있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포트 몇 번이에요? 80이죠. 그럼 80 포트로 돌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엔진X는 기본적으로 이제 웹서버들은 다 기본 포트가 80으로 뚫려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80 포트로 잡아준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docker run nginx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C 빠져나온 다음에 docker ps.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돌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개 실행이 가능해요. 단 여기서 이대로 쓰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포트 중복 80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누굴 찾아가야 돼? 라고 얘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때 포트를 좀 바꿔가면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일단은 저를 따라 하신 분들은 요거까지 하나 따라 하셔야 됩니다. docker stop 여기 보면은 두 번째 킨 거를 살려놓고 첫 번째 킨 거를 좀 죽여볼게요. 여기서 여기 잘 보시면 컨테이너 ID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nam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숫자와 알파벳으로 섞여 있는 알 수 없는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알 수 없는 또 0단어가 있죠. 자, 이게 컨테이너 ID고 이게 컨테이너 네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컨테이너 네임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우리는 컨테이너를 실행을 시키려고 할 때 이름 같은 걸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냥 얘가 랜덤으로 아무거나 넣어줘요. 그래서 그냥 랜덤 이름 들어온 겁니다. 근데 컨테이너 아이디도 비슷한 느낌으로 알아서 만들어 주는데 이 네임은 잘 보세요. 자, 제가 도커 스탑이라고 할 거고요. 84라고 적었어요. 그럼 얘를 식별해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컨테이너 아이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커 스탑 이거는 컨테이너를 멈추겠다 하는 거거든요. 실행을 중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컨테이너 두 개가 돌고 있어요. 엔진엑스로. 둘이 같이 있으면 문제 생길 거니까 하나를 끄는 상황이에요. 이때 컨테이너 아이디나 네임을 풀로 적어주면 돼요. 원래는. 근데 이걸 풀로 적지 않더라도 컨테이너 아이디의 앞부분, 식별 가능한 부분까지만 적어주면 얘는 알아서 멈춰줘요. 자, 이러고 다시 도커 ps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없어졌죠? 컨테이너는 이렇게 실행시키고 이렇게 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써주려고 하면 솔직히 좀 귀찮으니까 뭐 물론 복사를 통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식별이 가능한 범위까지만 입력을 해준다면 우리가 지울 수 있다. 대신에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서 돌고 있는 컨테이너가 하나 더 있는데 컨테이너 아이디가 849A665897D5래요. 그럼 그냥 그건 다 써야 돼요. 식별할 수 있는 단계가 맨 마지막 글자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다 식별을 할 수 있게 적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식별 가능한 수준까지 한두 자리 정도 적어주면 된다. 근데 보통 한 자리 적진 않고 두 자리 정도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엔진엑스를 실행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자, 접속해 볼 수 있을까요? 엔진엑스 켜졌으니까 이 웹서버에 들어가면 웰컴 투 엔진엑스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어떻게 들어갈까요, 얘는? 자, 이 도커 IP는 뭘까요? 여기서는 이 명령어가 안 돼요. IP add 뭐야 이게 되네? 이거 원래 안 되는데? 왜 됐지? 됐네요. 일단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건 윈도우 IP 구성이잖아. 근데 애초에 이 명령어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왜 되지? 어쨌든 여기서는 리눅스처럼 이런 게 안 돼요. 없어요 이런 거. 이 도커는 지금 웹서버 우리가 돌리고 있는데 이 도커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웹서버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방법.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지우는 거 했던 PS를 보고 이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도 그냥 지워버릴게요. 스탑 25 아예 없애놓은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PS를 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도커 런 그러니까 실행을 시킬 때 애초에 설정을 하나 할 수 있어요. P라고 하는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얘한테 80 뭘로 할까? 8020 엔진X.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 P라고 하는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아직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했어요. 이거 뭐 하는 애 같아요? 이거 포트 포워딩이에요. 외부의 8020 포트를 지금 내부의 80 엔진X로 들여보내 주겠다 라고 하는 포트 포워딩 설정입니다. 자, 얘를 해요.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또 실행이 될 거예요. 이거 컨트롤 C로 빠져나온 다음에 도커 ps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포트 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잘려서 밑으로 내려온 건데 80 0.0.0.0에 8020에 대한 게 80으로 들어온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포트 포워딩이 뚫렸네요. 그럼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로컬호스트에서 8020으로 들어가면 된다 라는 얘긴데, 자,
안 돼요. 이상하다. 분명히 포트 포워딩을 뚫었는데 왜 안 될까요? 자, 리눅스에서는 이제 방화벽 문제가 있었던 거고, 얘는 달라요. 뭐냐면, 자, 버추얼 박스에 와서 이 디폴트, 우리 CentOS 말고 디폴트예요 지금. 머신이 두 개 다른 겁니다. 이 디폴트에서 설정, 네트워크, 고급의 포트 포워딩, 여기를 들어오세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얘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뭐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거 SSH 원격 접속 기본 포트 하나 포워딩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시고 규칙 하나 추가, 여기다가 뭐 HTTPD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호스트 쪽은 우리 항상 0.0.0.0 했었죠. 여기서 이거는 그냥 규칙이에요. 자, 우리가 80 외부의 8020을 도커 내부에 있는 80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여기 8020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인데 그 뒤가 달라요. 게스트 IP를 비워놓을 거고요. 게스트 포트를 8020으로 잡을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자, 8020 확인. 자, 그럼 포트 포워딩이 뚫렸겠죠? 얘를 새로 고침해보면 웰컴 투 엔진엑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해보세요. 지금 이거 웰컴 투 엔진엑스까지 다 띄워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녹화를 켜겠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전까지 해봤던 거고, 얘는 뭘까요? RM에 I가 하나 붙었죠? 네, 이미지 삭제예요. 이미지 삭제. 얘는 그냥 리무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리무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또 지울 수가 있어요. 이미지 명 그다음 이미지 삭제. 그리고 얘도 도커 컨테이너 한 번에 다 지우는 것처럼 좀 유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스 AQ.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건 직접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뭐 간단한 건데 한번 복사를 해보죠. 이게 이미지명 뭐예요? 엔진X죠. 뭐라고 딜리트가 쭉 떴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는 어디서 확인해요? 도커 이미지스 없어요. 이제 엔진X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지워버리면 없어요. 그러면 빠르게 이것만 좀 테스트를 해보죠. 도커 풀 엔진X. 자, 다 됐으니까 이거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저도 지울 겁니다. 도커 풀 pd httpd. 자, 이러면 도커 이미지스 했을 때 두 개가 나오겠죠? 지금 엔진X 하나랑 httpd라고 하는 거 두 개 설치를 했으니까, 그죠? 여기서 도커 RMI F, 이게 아까 제가 써드렸던 거 도커 이미지스 AQ. 뭔가 둘 다 지워졌을 것 같죠? 실제로 확인해보면 둘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삭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미지랑 컨테이너는 여러분들이 분리를 잘 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컨테이너는 이미지가 실행됐을 때 생겨나는 애고, 이미지는 애초에 없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도커 허브에서 내려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거고, 얘를 실행을 해야 컨테이너가 생겨나는 겁니다. 컨테이너까지 생겨나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어디였지? 여기다. 이 상황 있죠. 사실상 얘는 이 외곽선, 이 검은색 선 있죠. 이게 이제 하나의 PC 역할, 이렇게 격리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격리된 공간이 완전하게 생겨나려면 우리가 이미지를 실행해서 컨테이너가 된 상태여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냥 우리 개념 이해상 그냥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쭉 보여드렸던 건데, 이미지를 런해서 컨테이너로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격리된 공간이 완성이 된다. 그럼 이 공간 안에서는 뭐만 다뤄주면 돼요?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엔진X 같은 거 얘만 다뤄지고, 여기서 뭐 DB 깔았대요. 그럼 이 컨테이너에서는 DB만 다뤄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엄청나게 좋은 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웹서버도 그렇고 DB 서버도 그렇고 웬만한 것들이 이제 환경이라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OS는 윈도우랑 맥이죠. 근데 윈도우랑 맥에서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 리눅스에서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리눅스에서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진 앤데 윈도우에서 쓰려고 해. 지금 도커 같은 경우 그렇게 쓰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성능 저하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편의성이 좋아서 쓴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자, 근데 지금 이 개념을 똑같이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런 웹서버를 돌리는데 만약에 1이라고 하는 웹서버를 돌릴 거예요. 근데 얘가 리눅스에서 최적화되어 있어요. 윈도우는 별로예요. 자, 도커 여기다 설치했어요. 얘를 하나의 리눅스 환경처럼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 가상의 이 컨테이너는 최적화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거랑 다르게 2번이라고 하는 뭐 DB 서버 하나를 설치할 건데 얘는 또 윈도우한테 최적화되어 있대요. 얘를 이미지로 내려받아서 또 컨테이너로 만들어줘요. 실행을 시켜서. 얘는 윈도우처럼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거지로 불러다가 쓰고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사용할 필요가 없이 각각 프로그램들이 최적화된 상태에서 편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각각의 컨테이너들이 잘 조화되어 잘 연동되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과 무리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세팅만 해주면 돼요. 그게 도커입니다. 그래서 도커는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 내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58분이니까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